네, 안녕하십니까. 그린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전산 주공아파트 왔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현장에 창호 교체 공사를 하는데, 특히 이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태풍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시공의 중요성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고, 기존에 살고 있는 집 보양하는 것부터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실까요? 지금 현재 철거를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자재를 내려놓은 걸 봤습니다만은, 이 자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창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창틀 뒷면입니다만은, 뒷면에 이렇게 폼으로 써놨습니다. 폼을 쌓아놓은 것이 보니까 아주 겉만 이렇게 살짝 입혀놓은 거 그대로 이렇게 철거를 해보니까 보이네요. 이렇게 형편없이 그 당시 때 시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입구에 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서, 이 집은 살고 있는 집을, 살림을 이렇게 두고 있는 집에 시공을 하기 때문에 보양하는 어떤 그 모습이라든지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하영이하고 가진이한테 케이크 깎으라고. 이렇게 와서 보시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시공할 때는 기존의 그 살림 집이기 때문에 살림을 한쪽에다 이렇게 다 정리가 되면은, 저희 시공팀에서 와가지고 처음에 바로 이렇게 철거하기 전에 보양을 이렇게 철저히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보양을 하고 나서, 바닥도 마찬가지 하고 나서 작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공하고 있는데, 전면 베란다로 먼저 가서, 여기는 그 태풍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고정을 갖다가 잘해야 되기 때문에 차한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전면에 발코니 쪽에 철거를 하고 창틀을 시공을 해 놓았네요. 한번 보실까요? 네. 그린하우스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면, 시공할 때 항상 그 매립, 이런 칼브럭 자리를 매립을 시공하기 때문에, 이 칼브럭이 보통 칼브럭 머리가 밖에 튀쳐나오는데, 매립 시공하게 되면 머리가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칼브럭 자체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죠. 아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보강심에서 튼튼하게 걸린다는 얘기죠. 특히 바닷가 쪽에 시공할 때는 이런 굉장히 고정이 중요합니다. 오전에 우리가 와서 고양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봤는데,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이니까 가서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지금 현재 전면 발코니 공사가 이렇게 지금 마무리 코킹 작업하고 있는데요. 여기 현장은 중요시 생각하는 게, 이쪽 지역이 태풍이라든가 이런 비바람이 센 지역이다 보니까 시공할 때 특히 이런 칼브럭의 간격 잘 맞췄는지, 또 시방이 했는지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브럭 매립으로 시공을 해서, 매립 시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해놨네요. 간격이 보면은 아주 시방대로 거의 뭐 한 800 정도 간격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잘 해놨습니다. 이쪽 지역에는 비바람 때문에 여기에 사시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충분히 이 발코니 정육창으로 설치를 했어도 비바람이 세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창들이 굉장히 물 넘침이 이렇게 심해가지고 사시면서 굉장히 고충을 많이 이렇게 겪으셨는가 봐요. 계약을 하면서 발코니 창은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그 물 넘침을 갖다가 보강을 좀 해달라 해서 보강도 이렇게 했습니다. 보강을 한 모습입니다만은, 이렇게 보강을 다 해서 물 넘침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보강을 다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히 여름에 날파리, 날벌레들이 많고 모기도 많다 보는데, 특히 시공할 때 중요히 생각하는 게 바로
풍지판입니다. 풍지판도 철저하게 상부, 그 다음에 하부 이렇게 끼워서 정확히 장착을 해줘야 되고, 창짝을 딱 이렇게 안착을 시켰을 때에 상단 네일과 이 창짝에 걸림 치수가 있습니다. 이 걸림인데, 이 걸림이 얼마나 많이 걸려 있는지 보면은, 시공을 잘못하게 되면 이 걸림 자체가 굉장히 많이 걸리지 않고 살짝 걸려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걸림 치수를 갖다가 제대로 잘 걸리게끔 제작부터 시작해서 시공, 창틀 시공할 때 상부, 하부, 수평 수직을 잘 맞췄을 때에 이게 제대로 이 걸림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유리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할 때에 유리는 26T에, 그 다음에 노이에, 아르곤에, 그 다음에 단열 감봉을 쓰게끔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B종에 노이에, 그 다음에 케이스 나오고 알곤, 이게 아르곤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감봉은 단열 감봉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알루미늄 감봉은 하얗지만 단열 감봉은 이렇게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열 감봉으로 잘 되어 있다는 거. 자, 안방창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저희가 계약할 때에 이중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열고 이렇게 밖에치 이렇게 한번 더 열면 바로 이게 이중창입니다. 그러니까 요 유리를 보면은 투투에 24mm 단열 감봉 되어 있고, 안에 미스트 유리, 안쪽 창도 미스트 유리 24mm의 단열 감봉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간혹 창을 갖다가 이중창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문턱이 있는 분합창으로 해서 단창으로 끼워주는 사례들을 봤는데요. 그런 창과 비교했을 때는 단열 성능 그 자체가 아무리 단창은 성능이 좋아도 3등급입니다. 이렇게 이중창으로 하게 되면 단열 성능이 최소 2등급은 나옵니다. 그만큼 단열 성능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이중창으로 권장을 해드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데 한번 뒷방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뒷방은 분합 공틀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25mm 분합 공틀창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드나드는 공간이기 때문에 분합 공틀창으로 설치되어 있고, 뒷 발코니 쪽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와서 보면은 발코니 전용 단창으로서 140 페이시 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물이 굉장히 잘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죠. 원래 단창 자체가. 예전에 창들이 하도 물 넘침이 심해서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 넘침을 갖다가 보강을 해달라 해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방충망도 스텐 블랙 코팅망으로 이렇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 여기도 전면 발코니 같이 후면 발코니 똑같이 26에, 그 다음에 B종에, 노이 B종에, 그 다음에 아르곤 가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쑥 둘러봤습니다만은, 현재 외부에는 발코니 전용 단창으로 시공이 다 되어 있다는 얘기죠. 발코니 창으로서는 최고의 등급 사양으로서 시공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공사를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무리를 지었는데, 현재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창을 전체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특히 발코니 외부 창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전용 창으로서 시공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린 리모델링으로 시공을 했는데, 원래 그린 리모델링 등급이 유리 같은 경우에는 22에 노유리만 끼워도 등급이 나옵니다. 하지만은 최고의 사양 등급으로 해서 26mm에, 그 다음에 제가 감봉은 단열 감봉, 그 다음에 노이까지 해가지고 아르곤 가스까지 투입을 해서 최고의 사양 등급으로 공사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 지역이고, 태풍이라든가 비바람에 의해서 물 넘침이 많다 보니까, 물론 우리 창이 물 넘침이 있는 게 없습니다만은, 여기에 살고 계신 고객님들께서 워낙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앞에 물받침을 할 수 있는 걸 보강을 해달라고 보강까지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시각이 보니까 아침 9시에 시작을 해서 저희가 지금 시각이 현재 5시가 좀 넘었습니다. 하루에 원데이 시공으로서 마무리를 딱 지었네요.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살면서 이렇게 뭐 공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면서 보양이라는 이런 건 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농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충분히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제가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